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파운드리 부활을 선언한 미국 인텔이 잇따라 1나노미터급 공정에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정에서 기술 발전 로드맵을 한 박자 앞서 제시하면서 2위인 삼성전자를 제친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지켰지만 두 회사의 간격은 600만 대까지 바짝 좁혀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건설주에 대해 판매하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른 공사비가 분양가에 반영됐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가격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며 매매 수요가 올라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매매 수요가 빠지고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PB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시장도 어제 미증시 감안하면 사실상 조금 불안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1차적으로 코스닥이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기준으로 1.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87.59. 전 고점이 대략 890포인트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선은 해당 지수대 890포인트, 1월 9일에 기록한 이 지수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묻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갑니다. 반도체가 가니까 시장이 잘 가는 느낌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결국 27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 1개월 정도 시장이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올라갈 듯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힘이 이제 꽤나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수급으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우선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375억 정도 던집니다만 선물에서는 6,7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이 중요하냐, 현물이 중요하냐, 그건 패널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단순하게 현물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시장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겠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방향이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콜옵션을 매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억, 48억 지금 샀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각각 36억, 28억 샀습니다. 적은 수량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지금 콜과 풋을 다 사놓고 있고요. 기관도 콜과 풋을 다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장이 나올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CPI에 대한 지금 발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모르죠. 잘 나오면 시장이 크게 오를 겁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콜옵션 쪽에서
가격 기준 2배 이상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풋에서 전량 투자한 부분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콜에서 회복이 됩니다. 반면 풋을 매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 새벽 CPI 지수가 좋게 안 나와서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콜에서의 손실을 풋에서 전부 다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매수라고 합니다. 행사 가격은 각각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내일, 길게 보면 내일 모레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적지 않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아래보다는 위로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우선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코스피는 1차적으로 2,7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요. 그 속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오늘 답은 나왔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당분간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을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설령 내일 CP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와서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CPI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 2월에도 그랬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이 나오면 그것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혹시나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종목들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나가는 전략. 그런 전략이 지금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 2,7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반도체주가 견인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시장 전반에 진단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한 2% 조정이 나왔을 때도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잘 버텨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전일도 마찬가지로 미증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강하게 지금 현재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이제 그 전고점 자리 2,670포인트를 한번 돌파한 이후에 지금 현재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스권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뭐 피봇 이슈 때문에 미증시가 강했던 부분들을 국내 증시가 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떤 뭐 선진 미국으로의 이제 자금 이동이 다시 한번 글로벌로 퍼진다라고 보면 역시나 같은 흐름들은 반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국내 증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약 한 10조, 12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13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와 2021년도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외인들이 거의 한 50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55조 넘게. 그걸 이제 한 20조, 25조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때만큼의 비중을 채워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한 30조 정도는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시장은 좀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일단 세론 메이 5월달 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5월 전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섹터 자체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 중에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알테오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희사람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머크와 독점 계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좀 주가가 더 좋은 양상이 펼쳐졌고요. 여기서 좀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좀 비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한 5%대에서 로열티 비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중에 따라서도 주가 상승 여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PB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독점에 의해 알테오젠이 그
신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오전에 다른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이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키트루다 단독 요법과 비교하고 있는 피부암 임상에서 사실상 치료 효과가 거의 65% 이상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지금 150주가 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머크사와의 협력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주가의 상승을 크게 견인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지금 크게 나왔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유가 제가 기술적으로 잠시 이걸 보여드리자면 대략 10만 원대부터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19만 8천 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고작 4일 내지 5일 정도. 지금 딱 요때입니다. 요때. 주가가 지금 크게 빠진 게 아니라 옆으로 소폭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변동성이 생기면서 위아래에 편차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대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마치 지금의 코스피와 같은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알테오젠의 이번 이슈는 단순하게 알테오젠 하나의 기업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네. 넓게 보면은 K바이오 2020년부터 시젠이 진단키트를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경증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공급을 해냈고요. 알테오젠이 결국 이러한 이슈를 달면서 시장에 또 다른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바이오가 상당 부분 그 위상을 올리는 데 기여한 게 지금 알테오젠입니다. 네. 그와 함께 다른 기업들,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최근에 참 많이 나오는 기업일 겁니다.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이런 기업들 또한 시장에서 언제든지 좋은 이슈를 달고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꽤나 괜찮았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알테오젠이 그렇죠 조정 없이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걸 잡지 못하신 분들은 또 차기로 어떤 게 또 알테오젠이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SK증권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리포트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는 차기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오늘 제가 나중에 종가 매수로 가져온 종목이 또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스포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여기서 약간 해주시고 네,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HLB 최근 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뭐 그저께 22%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도 지금 어떤 그 임상 3상 결과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FDA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아마 신약으로는 최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기업들 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HLB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기업들로 좀 전에 뭐 유한양행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유한양행 역시 요번에 암학회에서 발표를 하죠. 그런 부분들 이제 알테오젠이 사실 이제 이 빅딜을 끌어낸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계약을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기염을 토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들 약 한 달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존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떤 중소형단의 제약바이오들도 지금 현재
뭐 거래 대금이 좀 없어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파이프라인들이 다양하게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단일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임상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섹터기도 한데요. 네. 중요한 부분은 기대감입니다. 결국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알테오젠의 이벤트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전반으로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시선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주 소식이 좀 전해져 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연구 자석과 관련해서 해외 수주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탈중국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번 수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시장이 어떨 것인가.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고 제대로 된 판매가 나와야지 이번 수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전기차 시장은 참 많이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수요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슈가 있는 동사 장 초반 히토류 연구 자석의 대규모 수주 소식 이에 따라 주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1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히토류 연구 자석이라고 하는 게 전기차의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80% 이상이 이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특별히 다른 재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얼마에 팔 것인가. 남은 것은 비용인데 이 비용의 측면에서 조금만 개선이 되면은 상당 부분 좋은 결과가 추후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지를 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 수주를 그저 단기 이슈로만 치부를 하기보다는 추후에 꾸준히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슈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훈풍이 조금 돌긴 돌아야 되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2차 전지 바닥론에 관련된 증권사 자체에서의 리포트가 조금 나오곤 했습니다. 사실상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바닥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나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많이 낮춰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는 것, 그게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 전망 산업에 있는 2차 전지도 주가의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져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화색이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탈중국 행보도 이어가고 있고 뭐 다른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전일 나온 뉴스 중에 보면 1월 전기차 수출,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죠. 수출이 아니라 이제 판매를 보게 되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부진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2차 전지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46 파이 배터리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최근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혀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탈 가격 역시 전일 중국에서의 그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구리, 뭐 니켈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함께 지금 2차 전지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이제 PB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까지 지금 괜찮은 이런 흐름들을 이어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제약 바이오까지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좀 굵직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퍼져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에 대한 섹터 알아볼 텐데요. PB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2차 전지입니다. 이유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건 있습니다만 유독 잘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사실상 중국에 의한 공급과 중국에 대한 수요, 그것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와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컸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조금 있었죠. 화재가 발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이 의외로 길지가 못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하는 삼성 SDI의 발표, 물론 그것이 2027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시점에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 조금씩 상용화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걸맞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가격이 24,000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 SDI의 양산 계획 발표 거기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결국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산이 어느 정도 이미 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기회를 줄 겁니다. 그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사업을 이미 준비 중이고요. 소재 개발 또한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료, 가공, 혼합, 완제품 생산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가능한데 그게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기업이 동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적지 않게 수혜를 얻고 있고요.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7년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차량의 시장의 공급은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 신호탄을 기점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그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선택은 전고체 배터리로 바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에 대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공급 여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가도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6% 감소한 2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올해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과가 대략 전년 대비 40% 증가한 903억 원 최대 매출입니다. 이것 또한 리포트에서 전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한다면 2차 전지 또 넓게 보면 반도체까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게 되면 며칠 전이었습니다. 3월 8일 이때 8% 시가를 띄우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 갭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이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정도의 움직임은 우리가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4,500원, 손절 가격은 2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 주가는 34,500원, 손절라인 2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섹터 알아볼게요. 앞서서 스포를 해주셨던 섹터잖아요. 한번 네네. 풀어주실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제약 알테오젠의 어떤 대박 에로라고 해야 되겠죠.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그 전에 HLB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고, 종목단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이오 쪽에서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정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암학회, 이게 이제 글로벌 3대 암학회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상원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를 이제 중국이 계속 개발을 하고 하니까 중국을 때렸죠.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슈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바이넥스라는 기업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CMO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의료 기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암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은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그 일정 때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섹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까지는 섹터 전반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이 이제 HLB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매일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상 HLB는 조금 놓친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LB 생명과학은 역시나 HLB의 어떤 이번에 이제 개발하는 리보세라닙과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참 어려워요. 캄렐리주맙. 네. 이거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저기 캄보디아 사람인가? 아무튼 어쨌든 요 의약을 이제 병용을 해서 이제 하는데, 판매를 하는 자회사들이 이제 판매를 하거나 판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엮여서 주가가 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구용 표적 항암제 요거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LB는 일정이 지금 명확하게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 16일, 죄송합니다. 5월 16일에 이 FDA 승인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삼상에 대한 파이널 리뷰가 이달 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발표 파이널 리뷰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면 요거는 바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4월 말에 잡혀 있다가 3월로 좀 앞당겨지면서 며칠 전에 22% HLB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일정이죠.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2차 때 파이널 리뷰를 할 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FDA에서.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 5월 달에 이제 FDA 삼상 승인이 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달 말쯤 일어날 그 파이널 리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HLB 주가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 돌면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HLB 생명과학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HLB 생명과학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종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5,300원인데 뭐 목표가가 일단 월봉으로 보시는 저항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6일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파이널 리뷰 이후에 뭐 주가 잠시 눌림 받았다가 또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LB 생명과학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 주가는 21,500원, 손절 라인 15,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역시라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국 당국에서도 가상자산 ETN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렇게 좀 불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가상자산 섹터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그렇게 큰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벤트가 저는 끝이 났다고 보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기존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물 ETF였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찍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비트코인이 7천만 원, 8천만 원, 신고가 9천만 원, 그리고 기적적인 1억입니다. 여기에서 1억 1천이라고 하는 수치를 찍었을 때 기사나 뉴스나 1억을 찍었을 때보다 그 반응이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나왔고요. 순간적으로 환호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사실상 잠시 누그러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다른 것 배제하고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중간중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그렇고 비트코인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를 편입하자니 수익률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막 사려고 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은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싸다고 그냥 샀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네. 그것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인 그런 알트코인이나 상장을 2020년대 이후로 비트코인 열풍이 부른 이후로 상장된 기업을 사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조금씩 거래가 되는 기업, 주가의 우상향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08년에 만들어지고 시장이 형성이 되었던 2010년만 하더라도 가격이 5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 감안하면 결국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뭐 가상자산 안에서 위믹스도 있지 않습니까? 위믹스도 좀 가상자산에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나이트크루 글로벌이 출시가 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네. 1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그룹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게임주를 올해 들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게임주들 신작 올해 출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적자였던 기업들이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기업인데 위메이드가 이제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들은 4분기에 어떤 비용 처리 관련된 부분들이 컸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벌금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부과를 받았던 부분 때문에 흑자로 전환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이 나이트크루 중국 판권까지 이제 획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80개국에 이렇게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이트크루를 활용해서 P2E가 가능한 곳에서는 이 위믹스를 활용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검증된 게임이 글로벌로 출시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 증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뭐 이익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뭐 2월 한 중순쯤 해서 한 2,700원 가량 가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확인했던 게 6,900원.
그러니까 뭐 거의 큰 폭의 68% 이상의 급증을 보였는데요. 그런 것들 지금 아마 오늘 그 위믹스 역시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비트코인 관련한 어떤 그 코인 시장의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좀 한동안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그 STO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이 코인 시장이 급등할 때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함께 주가는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 높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자산에 더해서 게임주로의 모멘텀도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는 양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다가 마감을 앞두고는 조금 우상향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0.87%의 강세를 보이면서 268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43%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88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4,8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3,000억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1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좋습니다. 이만하면은 참 괜찮고요. 어제 미증시의 충격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오늘 밤에 있을 미증시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내심 오늘 미증시가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드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도 지금 흐름이 좋고요. 2차 전지도 바닥을 조금씩 밟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섹터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잘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3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잘 버텨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결국에는 우리가 잘하는 섹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는 섹터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을 너무 불안해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엔비디아의 5% 하락, 거기에 따라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내심 오늘까지 장 초반까지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지금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만들 수 있는데 또는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코스피 2700포인트 이제 넘어가는지 그걸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돌파할지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네. 자꾸 눌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우상향하는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 있고 반도체 섹터 단의 어떤 강한 흐름, CXL이라는 어떤 테마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종목들도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2차 전지, 삼성 SDI가 지금 오늘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굉장히 순환이 빠르게 도는 그런 시장 속에서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말 기업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 네. 그렇다면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시는 관점으로 버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 PBR 섹터가 일본에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준 이후에 몇 주 이후에 그런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이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뭘 들고 있든 수익 날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좀 줏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양상 조금 차별화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6,900기약 넘게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 수와 하락하는 종목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조금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좋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수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양상이 펼쳐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빨간불을 켠 섹터와 파란불을 켠 섹터가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1.81%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전기 전자 섹터로 1.8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조 업종에서도 1.26%의 상승률이 관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섹터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4.78%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금융 섹터로 3.44%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도 2.42%의 상승률이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기분 좋게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올해 6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1%포인트 정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7월이나 8월쯤에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 역전되어 있는 폭을 좀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나쁜 건 딱히 없을 겁니다. 딱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소멸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면 그에 따라 실물 경제가 조금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정책 특히 금융 시장이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마련입니다. 이유가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무위험 이자율이고요. 또 하나가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두 가지.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신용도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 수익 혹은
기대 수익은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자금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기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해당 변수는 시장에 대단히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시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번에는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잣대를 지금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계속해서 들이대면 안 됩니다. 시장은요, 변합니다. 계속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금융경제든 실물경제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조금씩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는 시장. 이것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양상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는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전망, 그중에서도 하나는 결국 이 주식 시장일 건데 개인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용경색입니다. 이런 신용경색에 큰 문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인데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캐리 트레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단순하게 2,700포인트, 최근에는 한 2,850까지 나온 그런 전망도 제가 봤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저는 시장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결국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가올 미래 이런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양상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를 지켜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이제 거의 동일한 생각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낮은 상황,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나라는 좀 동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달러 캐리가 일어나서 국내 증시로 이제 유입이 되고 그게 유입이 되면서 환율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나중에 달러로 다시 사갈 때 그 환차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저점 매수 기회로 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달러 캐리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환차익까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19년도 전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의 비중과 네. 그걸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팔았던 거 작년, 올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걸 얘기 드리면서 한 30조 정도는 국내에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했을 때 과연 한국은행이 이에 따라서 같이 내려버린다든지 그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좀 더 놓고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그 금리 사이클, 인상과 이제 인하했던 사이클을 보자라면 결국은 이제 선진국에서의 이머징 국가로의 자금 이동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금리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뭐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겠나. 그렇다면 뭐 국내 증시도 충분히 좋은 흐름들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전고체 쪽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섹터 안에서도 좀 소외된 종목들이 있었죠.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좀 쉬어갔다면 내일 장에선 그래도 좀 시세가 날 수도 있을까요? 내일 일이라서 제가 말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 친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야기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더산테코피아. 이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이슈만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모두 함께 봐야 되는데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고요. 큰 조정 없이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차트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저가가 동사 같은 경우는 8.5%나 빠졌는데요. 종가는 지금 1.3% 상승했습니다. 밑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을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인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섹터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저런 것을 원했던 것, 시장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테마가 태동을 하고 양산 계획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다음 달에 아마케 이벤트가 있고요. 또 FDA 승인 이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500원, 손절레인 15,3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수혜와 그리고 반도체 기대감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34,500원, 손절 라인 27,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